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를 하는 바른샤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그 어떤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뭐 분석까지도 아니고 그냥 뭐 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뷰 포인트,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본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옮기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이제 생활 밀착한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어떤 뉴스를 좀 통해서 충분히 이제 투자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좀 이렇게 돈 주고 그렇게 뭐 리딩 받고 이렇게 하는 거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종목 추천받고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뭐 찾아서 사야 될까, 뭐 그런 방법도 다 모르고, 그 다음에 배울 것도 너무 많고, 뭐 산업 섹터도 너무 다양하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뭐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뭐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돈을 주더라도 누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줘서 수익이 나면 어차피 뭐 돈을 벌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 하락을 많이 겪었잖아요. 한 열흘 정도 계속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한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별 종목은 거의 뭐 2배 이상 빠지는 종목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는 굉장히 시장이 좋아진 거죠.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이 풍선이라고 봤을 때 원래 그 호숫가에 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강제로 누른 거죠. 코로나라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게 이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 이걸 물속으로 깊이 누르다 보니까 그만큼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오게 된 거고, 또한 이 호수에 물을 많이 채워넣게 되니까 또 이제 그 수면이 더 상승하게 되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고, 풍선의 높이가 더 올라갔다라고 어떻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케이스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흔치 않는 케이스고, 뭐 한 10개 종목 중에서 뭐 8개 종목 이상이 상승을 하는 그런 뭐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찍어줘서 그게 그 사람이 좋은 종목을 그런 리딩에서 찍어준 것보다도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을 다 추천해줘도 잘 오르는 상황인데, 최근 아마 10일 날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때에도 아마 뭐 추천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의 추천 종목도 다 아마 하락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이게 변동성을 갖게 되고, 이제 또 하락할 때가 또 오는데, 그때 되면은 뭐 10종목 중에서는 오히려 뭐 한두 종목, 이제 두세 종목밖에 이제 오르는 종목들이었고, 뭐 7종목은 또 하락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그런데 이용해도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투자는 결국은 뭐 돈을 남한테 주고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직접 투자하셔야 되고,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은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제 생활 밀착형이고 생활 밀착 그 변화와 이제 뉴스 지향적인 그런 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서 기업을 한번 좋은 기업을 찾아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게 뭐 개인 투자자한테 이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뉴스를 보거든요. 뉴스를 매일 좀 보고요. 그 뉴스를 본 거에서 나름 이제 생각을 계속 갖고, 그게 과거에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있던 게 연동이 되는 거죠. 계속 연동이 좀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새 뉴스가 나오면. 그래서 우선 제가 주말에 한번 뉴스를 쭉 봤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좀 제가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지면 뉴스를 보셔도 되고, 잡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네이버나 뭐 그런 뭐 다음이든 어떤 뭐 구글이든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일단 뭐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그러면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이제 블랙핑크가 10월 2일 날에 이제 컴백 라이브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블랙핑크는 엔터테인먼트 쪽이고, 이제 저도 블랙핑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예전에 초창기 나왔을 때부터 많이 좋아했었는데 더 잘 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콘서트도 많이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런 뭐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뭐 유튜브도 통해서 많이 보고, 뭐 모바일 쪽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5G 그런 모바일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는
이런 온라인 그런 이제 콘서트가 많이 늘어날 거고 유료화되는 그런 콘서트가 많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세트장이라도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뭐 5G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콘서트를 볼 수 있고 유료화도 아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5G가 돼야지 이게 또 끊기지 않고 아니면 뭐 LTE든 뭐 5G든 그런 좋은 성능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는데 가서 유료로 볼 거니까요. 왜냐면 끊기고 이러면 싫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그래서 요게 보면서 이제 날짜가 이게 보니까 10월 2일이거든요. 10월 2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월 5일 날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의 개인 청약이 있거든요. IPO로 해서 개인 청약이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이때 한번 또 뜨게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한 5억이 조금 안 되나? 죄송합니다. 5조? 상장 가격이 한 4조에서 5조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맥시멈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국내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를 보면 SM이 한 7,891억이고 JYP가 1조 2,318억, 그 다음에 YG가 9,359억인데 빅히트가 거의 한 4조 정도만 돼도 지금 이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되잖아요. 벌써 한 뭐 2개 더해서 한 뭐 2조, 뭐 한 3조 정도라고 치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 3사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밸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뭔가 그 밸류에이션을 좀 바꿔놓는 사건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 IP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SM이나 JYP, YG 등이 좀 상승하거나 반등을 좀 어떻게 보면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쪽들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런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미디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SM이나 JYP, YG가 이 정도 가치를 받는 게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장, 이제 새로 IPO하는 시장을 보니까 이쪽에 대한 그런 섹터가 뭐 4조에서 5조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프리미엄이 더 얹혀진 거를 가미해가지고 이쪽도 좀 SM이나 JYP, 그다음에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조금 밸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런 섹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가지면은 여기도 좀 회사들이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도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뉴스 보시면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이제 틱톡 사용 금지 여부를 이제 27일 결정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슈가 틱톡이 또 다른 뉴스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봤으면은 틱톡이 원래는 이제 MS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인수를 한다 그래요. 오라클에서 이제 틱톡을 이제 인수자로 이제 나섰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승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근데 사용 금지가 된다 그러면 오라클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죠. 왜냐면 포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틱톡을 사용 금지에 미국 내에서 이게 사용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뭐 거의 인수하려는 그런 게 별로 없어지잖아요. 인수하려는 효과가 좀 줄어드니까 뭐 미국에서 지금 뭐 틱톡 중국 쪽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오라클은 본인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뭐 그런 오라클이 어떻게 보면 그 보안이나 데이터를 가장 관리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미국 기업이 또 이제 그걸 또 관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나 주가에 대해서 만약 투자한 사람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틱톡으로 인해서 어떤 뭐 여러 유저나 이런 것에 참여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이게 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기대감으로 최근 이제 그 오라클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구재 수주, 내구재 수주 이거는 뭐 제가 영상을 전에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경제 이코노미 캘린더에 보면은 이제 듀러블 구스라 그래서 이제 내구재 이제 수주가 뭐 이게 성장은 됐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8월 달에 생각보다 좀 이게 밑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밑돌면은 결국은 미국의 이제 전방위 쪽으로 어떤 좀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주문을 좀 덜 넣었다는 거여서 경기 선행이 좀 좋지 않아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보면 7월 달엔 11.7%까지 됐는데 물론 상승이긴 이제 8월 달도 상승이긴 한데 이 상승폭이 0.4%까지 많이 축소가 된 거라서 좀 기대감이 많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미국 쪽
뭐 PMI 지수나 이런 게 다음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플로리다 코로나19 전면 제한을 해제한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 또 영업을 다시 한다. 그래 서부 쪽에도 이제 플로리다가 서부 쪽이죠. 근데 또 이제 미국에서 좀 풀어준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름에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6월쯤이었는데 이때가 갈림길이었는데 이게 이제 뉴저지하고 뉴욕은 이제 동부 쪽이죠. 그리고 위에 이제 확진자가 지금 나중에 많이 늘은 텍사스는 뭐 중서부 쪽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도 약간 영업 재개나 이런 거 아까 이런 식으로 뭐 식당이나 이런 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좀 풀어준 그런 미국의 주죠. 예, 텍사스하고 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뭐 플로리다 이런 데는 뭐 이때 거의 뭐라 그럴까 여기가 분기점이라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욕 그 주지사 같은 경우는 쿠오모가 나오면서 되게 거리두기 많이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좀 방송에 실시간 강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주의를 많이 해가지고 동부 쪽은 어느 정도 잡은 거거든요. 지금 뭐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렇게 다시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9월 말 돼서 또 이제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전면 해제해주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또 하게 되면은 결국은 확진자가 다시 이렇게 또 커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그때 이렇게 되면서 막 그 여름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도 나고 이제 8월 15일 날 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진단 키트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럼 뭐 시젠이나 뭐 랩지노니스나 뭐 이런 회사들 주가들도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확진자가 또 늘어날 테고 여기서 보시면 거의 이제 지금 10월이죠.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15일 날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때랑 비슷하죠. 이때랑 비슷한데 거의 이제 뭐 6월 달에 이렇게 했었고 한 달 반 후에 실적 발표는 나는데 여기도 이제 한 달 반 후니까 10월, 11월 그때 한 달 반 후 11월 15일 날 실적 발표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또 확진자 늘어났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미국의 확진자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뉴스 나오고 3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테니까 계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유럽도 지금 늘어난다고 하니까 또 뭐 더 막 오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게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모르죠. 근데 뭐 미래 예측은 쉽지는 않은 거니까. 근데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를 매일 이제 좀 체크를 해보는 이유가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응축돼 있던 그런 뉴스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도와 뭐 지식으로 지금 이제 뉴스를 새롭게 이제 본 거를 통해서 과거에 이랬을 때 어떤 회사들이 뭐 좋아졌다 뭐 그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과거에 뭐 진단키트 업체들이 이때 그러니까 2분기 때 많이 좋았으니까 이때 또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유추를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번 보니까 이것도 2분기 실적 나오면서 뭐 항공업체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여기가 여객 자리거든요. 여객 자리를 지금 이제 화물로 채워놓고 있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지 않으니까 여객 이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짐으로 채워놔가지고 항공업계가 이제 위기를 좀 극복하고 화물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 여기 막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좀 안 좋아졌는데 투자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왜냐면 매출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조금 한 발짝 나가서 회사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작년도 2019년도에 이제 화물 매출이죠. 화물 매출이 이제 이게 억 원이니까 1조 2,746억이었는데 이제 올해 반기에는 이제 1조 8,735억으로 한 6천억 정도 늘어난 거죠. 거의 한 6천억 조금 안 되게 좀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은 이제 4조 정도 했고요. 4조 432억 올해는. 근데 작년에 이제 6조 699억이어서 이제 뭐 국내 여객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제선 여객 매출은 거의 한 뭐 3분의 1이 안 될 정도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여기도 한 뭐 2배 이상 줄어들고 그래서 뭐 이쪽이 너무 지금 타격이 커서 뭐 그나마 화물이 좀 잘 나오는 건 좋은데 3분기에 뭐 얼마까지 잘 나올지는 모르겠고 뭐 이게 그래서 급반등을 해줄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항공사 쪽은 지금 뭐 대한항공 쪽은 부지 매각한 것 라고 저도 이제 서울 쪽에 이제 부지 매각도 된 거로 좀 알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금 뭐 항공이나 이런 데는 저는 좀 뭐 강심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또 투자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뉴스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뉴스 보면서
실제 회사의 좀 데이터도 좀 체크를 해보자.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또 뉴스 하나 더 보시면은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LG화학이 배터리 분쟁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좀 벌금 물어야 된다. 뭐 이런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있잖아요. LG화학은 뭐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있었고,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벌금 뭐 문제가 있고, 이게 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떻게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모르지만 약간 불확실성은 두 군데 가지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제 삼성 SDI를 좀, 어차피 내가 만약 배터리 관련된 대장주, 예, 그 완성 배터리 업체를 이제 2차 전지 업체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 삼성 SDI 쪽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뭐 토마토가 없어서 이제 햄버거에 토마토가 안 들어갈 거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뭐 장마가 좀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막 수해 피해도 많고 막 물에 잠겼으니까 태풍도 왔었는데 태풍은 아주 심한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 생각보다는. 근데 장마가 져가지고 아마 농작물 이런 게 많이 피해를 좀 봤거든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야채나 이런 어떤 그 농산물 같은 게 좀 수급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뭐 이런 뭐 신선류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 있죠. 예, 그런 데는 좀 공급 차질을 받아서 좀 아마 3분기에는 매출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어떻게 보면 뭐 특정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뭐 마켓컬리도 그럴 수도 있고, 뭐 근데 다른 뭐 공산품도 또 있을 테니까 약간 뭐 마켓컬리 말고도 그런 신선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예, 그런 뭐 야채나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업체들은 좀 공급을 제때 이제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홍수도 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신선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은 좀 3분기에 뭐 재료 수급이 딸려서 뭐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뭐 물론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회사에 직접적으로 확인해 봐야죠. 어떤 회사는 또 반사익으로 우리는 충분히 3분기에 뭐 지금 타사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재료 수급에 문제가 있지만 뭐 우리 쪽은 뭐 자체적으로 뭐 농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수급을 뭐 계약을 했는데 뭐 큰 피해가 없어서 3분기에 우리는 이런 뭐 채소나 아니면 신선 제품에 대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A 기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뭐 B, C, D 경쟁사들은 지금 이제 수급 차질을 받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제품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런 신선 제품들을. 그러면 A 쪽은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아지는 거겠죠. A 쪽 회사는 굉장히 3분기에 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회사는 만약 찾을 수 있으면 좀 그런 회사는 좀 투자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뭐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홈트 열풍이라 해서 뭐 단백질 음료 매출이 이제 고공행진한다. 그리고 해서 뭐 셀렉스도 이제 기억하셔서 초록색의 이런 뭐 단백질 그 파우더하고 뭐 음료도 있고요. 그래서 성인 그 단백질 음료고, 그 다음에 일성 후디스에서도 좀 나왔다고 하고, 하이민이라고, 그 다음에 오리온 쪽에서도 닥터유 드링크라고 단백질 음료가 이제 나온다 그래요. 예, 단백질 음료들이 저렇게 죄송합니다. 들이 진출한다는 건데,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좀 생각 드는 게, 뭐 이 업체들이 이제 뭐 매출이 중요한 게 뭐 셀렉스도 그렇고, 메일유업의 셀렉스, 그 다음에 일동 후디스의 하이문, 그 다음에 오리온의 닥터유 드링크, 이게 과연 전체 이 회사 매출에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약간 이제 단백질로 해서 뭐 단백질 음료에 뭐 테마를 껴서 그게 뭐 수급에 몰려서 회사들이 뭐 갑자기 뭐 증시가 좀 오르고 뭐 급등이 좀 나오고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올라가려면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아직 초창기 지금 사업이고, 이 셀렉스나 뭐 하이민이나 이제 닥터유 드링크가 전체 이 회사의 매출 비중 중에 뭐 몇 퍼센트 차지 안 한다, 뭐 5%도 안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아직은 미미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런 회사는 투자하면 좀 위험한 거죠. 대신 그럼 어떤 회사에 좀 투자를 해야 되나? 만약에 단백질 음료가 전체 이 회사 매출 중에 뭐 굉장히 뭐 비중이 높게 차지한다, 뭐 7, 80% 이상 차지하는 회사다, 그러면 당연히 단백질 음료 그 시장이 커졌으니까 그런 회사는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회사를 좀 한번 찾아본다고 했을 때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 단백질을 이제 유청으로 만들잖아요. 유청.
유청을 한번 쳐보시면 여기 뭐 정다운 보면 뭐 유청류 나오죠. 유청류. 예, 유청류를 가진 회사도 좀 유청 담배 G 이거는 뭐 상장 회사는 이제 뭐 아니니까 이제 저거 좀 투자하기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이 유청 단백질, 예, 유청 단백질로 한번 찾아볼까요? 유청 단백질. 아, 유청 단백으로 쳐야 될까 그럼? 예, GSL밖에 안 나오네요. 유청 단백은. 예, 유청으로 그냥 쳐보죠. 유청으로 쳐서 나오는 회사는 뭐 정다운 나오고 뭐 브리알타, 유청이 뭐 제노포커스, 코스닥 기업인 것 같은데 네오크레마, 뭐 메일 유업도 나오죠. 여기 뭐 셀렉스 때문에 나올 거고 보리알타, 뭐 이런 제노포커스, 노바렉스, 뭐 이런 회사들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제노포커스가 뭐 유청 분해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노포커스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좀 찾아간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미생물 뭐 이런 거 해서 하고 기술이 얼마 돼 있고 뭐 유청을 이 회사가 그럼 유청을 얼마나 또 하는지 제노포커스 제노포커스를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나 그러면 이쪽에 유청에 관련해서 반기 보고서를 들어가시고요. 그 중에 좀 빠르게 찾는 법은 이제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셔서 사업의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이건 F입니다. 컨트롤 F 하면 이제 찾기가 나오면 여기서 매출을 한번 쳐보시면은 이 매출이 나오는 것에 이제 나오겠죠. 어떤 걸로 매출이 나오는지. 그래서 유청에 관련된 거 효소들이 아마 있네요. 아니면 유청을 한번 쳐볼까요? 락텍스인가요? 네, 락텍스 매출, 아까 락텍스 매출을 한번 볼게요. 매출 시절, 요거죠. 아까 요게 이제 유청에 관련된 매출이라고 아까 나오니까 이게 과연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보면 되는 거죠. 네. 전체가 한 103억 정도 매출하는 건가요? 103억 정도? 천원이니까 103억 중에 매출 중에 이 매출이 한 21억 정도 되네요. 21억. 그럼 이 회사는 이쪽 뭐 유청 매출이 한 21억 정도 나온다. 뭐 이런 정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찾는 거죠. 네, 제노포커스가 있었으니까 뭐 약간 이렇게 찾아본 거고. 네, 그래서 그 검색에 들어가서 관련된 회사를 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유청에 관련된 아까 메일 유업도 뭐 정다운도 나오고 뭐 MSC 뭐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래서 유청의 그런 사용량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업체를 좀 찾아보는 거죠. 비중이 좀 높은 업체. 그러면은 뭐 조그만 업체라도 이제 그 유청에 대한 매출 아까 보면은 유청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최근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뭐 분기별로 한번 그걸 나눠봐 가지고 정말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회사한테도 물어봐서 뭐 유청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올해 뭐 회사가 뭐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좀 물어보고 아니면 뭐 신제품이나 그와 관련된 뭐가 회사에서 더 나올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시작은 뭐 홈트 열풍에서 단백질 음료부터 시작을 했지만 요 관련 업체들이 요 메인으로 이제 뉴스에 나온 이 업체들이 좀 큰 업체들이잖아요. 이 업체들이 이런 단백질 매출이 비중이 높고 좋다 그러면 이 업체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주요 이 단백질 파우더의 그 원료가 되는 유청을 만드는 회사들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이 회사들이 왜냐면 그 회사들은 여기 이제 다 공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뉴스 지향적 생활 밀착형에 아주 어울리는 거죠. 왜냐면 저도 제 주변에 봐도 단백질 음료 요즘 많이 먹고 홈트하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운동하는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 또 이제 뉴스를 봐도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두 가지 검증이 벌써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뉴스로는 뭐 기생충일까? 이건 뭐 영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라면 이런 게 좀 많이 먹고 그래서 해외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라면 이제 그 업체가 우리나라 이제 상장사 중에 세 곳이 있죠. 예,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가 있는데 전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의 이 면류, 라면이 차지하는 매출이 삼양식품이 제일 높고요. 90%, 그럼 농심 79.1, 오뚜기가 29%라서 그러니까 이 라면에 대한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는 차라리 이제 삼양식품이
삼양식품의 이제 매출 비중이 라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이제 뭐 수출도 해도 뭐 다 같이 똑같이 수출이 잘 돼도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의 90%의 포함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매출이 잘 되는 거니까 더 좋은 현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찾아볼 때 그냥 뭐 이렇게만 해서 끝나지 말고 그럼 이 업체들이 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 해서 한번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뭐 중국의 SMIC 이게 이제 반도체 회사죠. 수출 전에 면허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SMIC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화웨이 쪽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 안 한다고 뭐 이런 뉴스도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중국 쪽 반도체가 이렇게 제재를 받게 되면은 반사익을 받는 거는 이제 뭐 다른 업체들일 수 있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국내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좀 굉장히 좋고 이제 화웨이에서 반도체 수주 물량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땡겨서 이제 화웨이에서 반도체 주문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또 화웨이에서 5G 쪽으로 지금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 버라이즌 쪽으로 그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 이제 수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변 정세에서 삼성전자가 이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반사익 받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화이폰이 이제 좀 이제 출시가 좀 지연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갤럭시나 이제 삼성의 갤럭시나 아니면 미국의 아이폰 같은 경우 또 판매가 또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 중국의 제재로 인해,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3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우를 좀 한번 투자해보자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왜냐면 3분기 여러 가지 그쪽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섹터적으로 다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급등하거나 이런 주식은 아니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익숙해지면 좀 실망하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좀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가 그 이제 진로 이즈백도 나오고 그다음에 테라 맥주도 나오고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근데 잘 팔리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올라갔다가 한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왜냐면 이제 6월, 7월까지 이제 집콕 인원들 많이 늘어나고 수출도 많이 늘어났다고 막 그런 게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8월 돼서 지금 이게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저점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테라나 진로 이즈백을 많이 아직까지 찾으니까. 그래서 좀 고점 대비 29%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거를 보는 거죠.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죠. 그러니까 고점의 가격이 47,000원이었는데 이거 대비해서 29% 하락해서 한 33,000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좀 오지 않을까?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완화됐다. 그리고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뉴스만 보고서 우리가 보면 뉴스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대한 어느 정도는 사실적인 검증을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세청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수출 통계자를 봤더니 아까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6월하고 7월 달까지 해서 많이 올랐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수출 금액이 일단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금액은 파란색인데, 수출 금액으로 한번 보시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굉장히 좀 이렇게 높게 나오죠. 수출 금액이 높게 나오고,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고, 작년도 대비해서 4월달, 4월달 비교해 보시고, 5월달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6월달도 잘 나오니까 4, 5, 6, 그러니까 2분기죠. 2분기 실적이 수출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이제 주류 쪽으로. 맥주나 소주 이런 주류 쪽으로 좀 수출이 많이 좋았던 상황인데, 작년 대비해서. 근데 작년에도 이제 좀 수출이 좀 꺾이긴 했는데, 지금 7월달 돼서 생각보다 하반기가 비수기인지 모르겠는데 7월달부터 7, 8월달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가 지금 수출 데이터를 잘 반영한 주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다시 오를지 이거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월달에 수출 이제 통계 자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저점인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는데 수출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표였죠. 만약에 저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좀 투자를 했던 분이시라면은 어느 정도 좀 죄송합니다. 그 하이트 진로가 좀 수출이 좀 안 돼서 좀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사에 확인해봐서 이런 수출이
수입이 좀 떨어지는데 회사 매출에도 뭐 수출 이런 게 좀 떨어졌나 이렇게 확인한다고 했으면은 뭐 그쪽 회사들도 얘기를 하겠죠. 수출적으로 우리 회사가 지금 떨어졌다. 근데 뭐 그게 뭐 회사의 문제가 자체적으로 뭐 물량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건지, 왜냐면 이때 많이 팔려서 물량이 없어서 다시 뭐 그래서 뭐 9월 달부터는 수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걸 받으면 우리가 다시 여기를 투자를 해볼 만한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좀 수요가 그냥 줄어들었다 뭐 그러면 이게 그대로 유지대가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뉴스만 나왔다고 그냥 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기자분이 쓰셨는데,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이 가격이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이 실적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봐야지. 단지 이게 주가가 지금 내려왔다고 실적이 똑같이 내려왔으면은 적정 가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여기는 뭐 수출 데이터나 아니면 회사에 뭐 판매되는 거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아니면 생활 밀착형으로 와서 진짜 고깃집 한번 가보세요. 고깃집 가서 요즘 뭐 맥주는 뭐 카스가 잘 나가요? 아니면 뭐 테라가 잘 나가요? 아니면 뭐 아주머니들이 오히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파니까. 요즘은 뭐 손님이 줄어서 많이 없는데 뭐 예전에는 뭐 테라 많이 먹는 것 같았는데 뭐 다시 뭐 카스를 좀 많이 먹는다 이러면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뀐 거고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진짜 냉장고, 그 음식점에 있는 냉장고에 뭐 진짜 테라가 많은지 카스가 많은지 이런 거를 봐도 되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지표잖아요. 사람들 많이 찾으면 많이 넣어놨을 테니까. 제가 그 진로 하이트 영상 만든 게 있거든요. 한번 그걸 한번 보시면은 뭐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면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여기 또 뉴스 하나가 있는데 좀 오늘 영상이 좀 길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그냥 매일 그냥 뉴스 보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면 이쪽 업종이 좀 좋아질래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쪽 뭐 재료나 이런 게 뭐 받았을 때 그 관련된 뭐 연결된 업체들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자료를 좀 그 다트 공시 들어가서 진짜 매출 자료 좀 보면서 회사에도 확인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치킨 회사 페리카나가 미스터 피자를 인수한다. 미스터 피자 이쪽이 지금 엄청 안 좋거든요. MP그룹이. 그래서 뭐 이렇게 상장 조건으로 해가지고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MP그룹이 이제 그 뭐 횡령도 아마 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슈가 있었고 기업에서, 그다음에 그 회장이 좀 이제 막 약간 불미스러운 그런 뉴스에도 좀 나온 것 같고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금 2017년도부터 정지가 됐으면 벌써 3년째인가요? 3년째네요. 18, 19, 20년. 주주분들이 엄청 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뭐 이게 잘 지금 돼가지고 상장 유지 조건이 되고, 그리고 좀 인수가 돼가지고 좀 새로운 그런 사업자가 인수해 돼가지고 좀 정상화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MP그룹이. 그래서 주주들이 많이 이거 지금 거래 정지되면 이거 팔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최고점은 뭐 5,0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1,200원 가면은 거의 이게 뭐 5천만 원이면 이게 1,000만 원까지 줄어든 거잖아요. 저희 투자금이. 그러니까 많이 투자 손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이렇게 뭐 보통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좀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거 이동할 때 게임 이런 거 하는 거보다 게임 많이 게임도 하면 좋죠. 근데 그냥 뉴스 같은 거 그날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게 뭐가 좋은 게 나오면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 쪽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처음에는 그게 힘들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쌓이면은, 뉴스를 계속 쌓이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봤던 뉴스가 기억이 나면서 이번에 오늘 새롭게 본 뉴스와 연결이 돼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보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좋은 기업을 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해서 기업을 찾는 게 내가 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돌다리를 두드려 본다고 하나? 이렇게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투자하는 데서 거기로 건너가기 전에 좀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 돈을 넣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어디 이렇게 돈을 주고서 이렇게 리딩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돈으로 차라리 그냥 가족끼리 좋은 어디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한번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차라리 모아가지고 되게 좋은 애플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 같은 우량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주식을 차라리 한 주씩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 한 $200 정도 하는데 그런 주식을 한 주씩 그냥 사시는 게 수익률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요. 예. 좀 그런 거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좀 주식시장이 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계속 정보를 주고 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유튜브에도 항상 제 거 유튜브가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거 정보에도 얘기하는데 뭐 제가 주식 투자 1도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항상 인사말이 투자 권유 1도 못 한다고 얘기하고 투자는 직접 투자 요거 아는 범위 하자. 왜냐면 진짜 뭐 얼마나 그거 하길래 시장이나 다 바뀌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그런 종목을 진짜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은 영역인데 그렇게 정말 오르는 종목이나 이런 걸 잘 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월스트리트 같은 데도 불렀겠죠. 아니면 뭐 정말 그런 어떤 자산 운용사나 뭐 헤지펀드 하는 그런 회사에서 데려가겠죠. 그런 신물과 같은 영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국내에서 그런 유사 투자 자문 그런 회사 운영해서 회원비 받고 그런 식으로 계시는 않겠죠. 예.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런 데서 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뭐 주변에도 이렇게 주식시장 와가지고 이렇게 리딩 하는 데가 뭐 무료로도 많이 뭐 종목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직접적으로 좀 뉴스 좀 보시면서 계속 이런 거 좀 길러 가시는 게 저는 더 장기적으로는 내 체력을 쌓고 내가 직접 투자 기업을 직접 저는 발굴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뉴스를 좀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고 이제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야, 잘 모르는 분야보다는 뭐 내가 실제 어디 회사를 일하고 있으면 그와 관련된 업종이나 그런 동향들은 잘 아실 수 있으니까 뭐 박사실 거 아니야. 그쪽에 관련돼서는 일반인들보다는 정보가 많으실 테니까 뭐 경력도 있으시고 그런 걸로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좀 뭐 길었는데 뉴스 보면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종목을 좀 찾아낸다. 종목을 좀 발굴해 본다. 이런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제가 맨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